강남의 고층 펜트하우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7살 지우는 이미 1시간 전부터 깨어나 있었다. 작은 손으로 침대 시트를 완벽하게 펴고 베개를 정확히 45도 각도로 놓고 이불 주름 하나 없이 정리했다. 서연 이모가 요구하는 대로였다. 지우야, 아직도 안 끝났니? 복도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차갑고 단호했다. 학교 가기 전에 거실 책장도 정리해야 한다는 거 알지? 네, 이모.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모라고 부르라고 했다. 엄마라고 부르는 건 허락되지 않았다. 서연은 지우의 친엄마가 아니었고 그 사실을 둘 다 잘 알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학용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연필은 길이 순서대로, 지우개는 왼쪽 모서리에, 공책은 과목별로 색깔 코드에 맞춰 서연 이모가 만든 규칙이었다. 책임감 있는 아이는 자신의 물건을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서연의 좌우명이었다. 사실 지우는 4살이 되기 전까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 엄마 하늘이 살아계실 때는 아침마다 포근한 포옹으로 깨어났다. 엄마는 지우가 좋아하는 딸기잼 토스트를 만들어주고 함께 만화를 보며 웃었다. 방은 장난감으로 어질러져 있었지만 엄마는 개의치 않았다. 우리 지우는 아직 아기야. 놀이가 더 중요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시간들은 사라졌다. 엄마가 하늘로 간 후 아빠 민주는 슬픔에 잠겼다. 그리고 2년 후 서연을 집으로 데려왔다. 서연은 아름다웠다. 키가 크고 우아했으며 명품 옷을 입고 항상 완벽하게 화장을 했다. 그녀는 서울의 상류층 사교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 지우야, 내가 너를 훌륭한 아이로 키워줄게. 서연이 처음 만난 날 무릎을 꿇고 지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규칙을 따라야 해. 규칙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처음에는 규칙이 간단해 보였다. 침대 정리하기, 장난감 치우기, 신발 가지런히 놓기. 지우는 이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아빠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아빠는 서연과 결혼한 후 다시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규칙은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졌다. 이제 지우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했다. 침대 정리, 완벽한 병원식 모서리, 책상 정리, 모든 물건이 정확한 위치에, 옷장 정리, 색깔과 계절별로 분류, 신발장 정리, 굽 높이 순서대로, 욕실 정리, 수건 3번 접기, 칫솔 정확한 각도로 걸매니 서연 씨, 이게 좀 과하지 않나요? 한 번은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과하다고요? 서연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민준 씨, 저는 제가 7살 때 집안일의 절반을 담당했어요. 할머니는 제게 책임감을 가르치셨고 그게 저를 오늘날의 제가 되게 했어요. 지우도 강한 여자로 자라야 해요. 아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싱가포르로 출장을 떠났다. 그의 기술 회사는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었고 그는 한 달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냈다. 지우는 혼자 남겨졌다. 서연 이모와 단둘이 지우야, 이것 봐.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지우의 방을 검사한 후 말했다. 책장에 먼지가 있어. 그리고 이 인형들 크기 순서가 아니잖아. 미안해요, 이모.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제대로 해야지. 다시 해. 지우는 다시 시작했다. 작은 손으로 무거운 책들을 들어 올리고 인형들을 다시 배열했다. 팔이 아팠다. 하지만 불평하면 서연 이모가 나약하다고 말할 것을 알고 있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서연이 마침내 만족했다. 여하, 이제 자도 돼.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팔이 쑤셨다. 어깨가 뻐근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다. 엄마가 그리웠다. 엄마의 따뜻한 포옹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리웠다. 학교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곳에서는 친구들과 놀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고 그저 7살 아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야 했다. 오늘은 베란다 화분도 정리해야 해. 어느 금요일 서연이 지우에게 새 체크리스트를 건넸다. 그리고 거실 쿠션 커버를 벗겨서 세탁기에 넣고 욕실 타일도 닦아야 하고. 하지만 이모, 지우가 작게 항의했다. 오늘 학교에서 숙제가 많아요.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지.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책임감 있는 아이는 모든 일을 제 시간에 끝낸다. 지우는 숙제를 서둘러 끝내고 청소를 시작했다. 베란다의 화분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화분을 들어 올리려다 손을 미끄러뜨렸다. 흙이 바닥에 쏟아졌다. 이게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해요, 이모. 실수였어요. 제가 치울게요. 지우는 울먹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흙을 모으기 시작했다. 실수? 실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생기는 거야. 서연이 팔짱을 끼고 지우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내 나이 때 실수 같은 거 하지 않았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흙을 치우고 화분을 다시 놓고 베란다를 청소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서연 이모는 우는 것을 드라마틱하다고 했다. 밤이 되었다. 지우는 마침내 모든 일을 끝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팔을 문질렀다.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깨는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었다. 내일은 더 잘할 거야. 지우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럼 이모가 날 좋아할 거야.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우는 서연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항상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 베개가 완벽하게 반듯하지 않거나 책이 정확한 순서가 아니거나 타일에 물자국이 남아있거나. 넌 왜 이렇게 게으르니? 서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는데도 배우질 못하네. 지우는 자신이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몇 시간씩 청소하고 정리했다. 하지만 7살 아이의 손은 작았고 힘은 약했고 완벽함에 대한 이해는 어른과 달랐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우야, 아빠야. 잘 지내고 있어? 네, 아빠. 지우는 밝게 대답하려 애썼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나도 네가 보고 싶어, 공주님. 다음 주에 집에 갈게. 그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눈물을 닦았다. 일주일, 아빠가 올 때까지 일주일만 버티면 됐다. 그러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아빠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은 지우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예정이었다. 서연은 아빠가 돌아오기 전에 집을 완벽하게 만들기로 결심했고 그것은 지우에게 더 많은 일을 의미했다. 다음 주말까지 집이 완벽해야 해. 서연이 지우에게 말했다. 네 아빠가 우리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봐야 하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빠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을 더욱 지치게 만들더라도. 월요일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서연 이모가 어제 저녁 새로운 지시사항을 전달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아침마다 거실 대리석 바닥도 닦아야 했다. 7살 아이에게는 거대한 공간이었다. 지우는 무거운 물통을 들고 거실로 갔다. 물이 출렁이며 작은 손에 튀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시작했을 때 갑자기 옛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토요일 아침이면 함께 팬케이크를 만들곤 했다. 지우는 반죽을 섞고 엄마는 노래를 불렀다. 밀가루가 여기저기 튀고 주방이 엉망이 되었지만 둘 다 웃었다. 엄마, 내가 잘했어? 지우가 물었던 기억이 났다. 당연하지, 우리 지우는 최고의 요리사야. 엄마 하늘이 지우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실수해도 괜찮아. 그게 배우는 방법이니까. 실수해도 괜찮다. 그 말이 얼마나 그리운지 지금은 실수할 권리조차 없었다. 지우야, 왜 이렇게 느려? 서연의 목소리가 복돼서 들려왔다. 학교 가기 전에 끝내야지. 네, 이모, 거의 다 했어요. 지우는 더 빠르게 걸레를 움직였다. 팔이 벌써 아프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학교에서 지우의 담임선생님 김 선생님이 아이들의 일기를 거뒀다. 숙제였다. 지우는 어젯밤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서도 일기를 쓸 시간을 찾았다.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진실을 쓸 수는 없었다. 오늘도 집에서 청소를 많이 했다. 책임감 있는 아이가 되고 있다. 이모가 그렇게 말했다. 지우는 이렇게 썼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지웠다. 팔이 아프다. 쉬는 시간에 친구 수진이 지우에게 다가왔다. 지우야, 이번 주말에 내 생일 파티에 올래? 롯데월드 갈 거야. 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나도 갈 수 있어? 당연하지. 엄마한테 물어봐. 하지만 지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서연 이모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파티는 시간 낭비였고 롯데월드는 아이들을 버릇없게 만드는 곳이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이모, 제 친구 수진이 생일 파티에 초대했어요. 갈 수 있을까요? 서연은 테이블에서 시선을 들었다. 슈멜레이? 안 돼. 하지만 지우야, 우리는 이번 주말까지 집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 내 아빠가 돌아오잖아. 파티 같은 건 나중에 갈 수 있어. 다음에는 언제 갈 수 있어요?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서연이 다시 자신의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다. 지금은 네가 집중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밥을 먹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우는 엄마의 사진이 든 작은 액자를 꺼냈다. 이불 속에 숨겨두고 있던 것이었다. 서연 이모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며 엄마의 사진을 대부분 치워버렸다. 하지만 지우는 이 작은 사진 하나만은 지켜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어? 지우가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이모를 기쁘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왜 항상 부족한 걸까?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미소. 지우는 그 미소가 너무나 그리웠다. 다음 날 화요일 상황은 더 나빠졌다. 서연은 지우의 방을 검사하다가 이불 밑에서 엄마의 사진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서연이 사진을 들어 올렸다. 그건 엄마 사진이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뭐라고 했지?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고 했잖아. 서연이 사진을 서랍에 넣으며 말했다. 이건 내가 보관할게. 네가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돌려줄게. 안 돼요, 이모. 제발요.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건 제 엄마예요. 지우야,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리온 앞으로 나아가야 해. 슬픔에 빠져 있으면 강해질 수 없어.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다. 울음을 그치고 청소나 해. 오늘 할 일이 아직 많아. 그날 학교에서 지우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엄마의 사진이 자꾸만 떠올랐다. 유일하게 남은 위안마저 빼앗긴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새로운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두었다. 평소보다 2배는 긴 목록이었다. 오늘은 특별히 할 일이 많아, 서연이 말했다. 주방 찬장을 다시 정리하고 욕실 타일을 깨끗이 닦고 베란다 창문을 닦아야 해. 하지만 이모, 숙제도 해야 해요. 그럼 더 빨리 움직여. 서연이 시계를 가리켰다. 시간 관리도 책임감의 일부야. 지우는 숙제를 대충 끝내고 청소를 시작했다. 주방 찬장의 그릇들은 무거웠다. 하나씩 꺼내서 닦고 다시 정리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 팔이 저릿저릿했다. 욕실로 이동했을 때는 이미 지쳐 있었다. 타일을 닦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엄마가 그리웠다. 엄마의 포옹이 그리웠다.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가 그리웠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지우는 베란다 창문 닫기를 시작했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다른 집들에서는 아이들이 TV를 보거나 가족들과 저녁을 먹거나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었다. 지우는 의자에 올라가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팔을 뻗어 유리를 문지르는데 갑자기 어지러웠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쉬지도 못했다. 몸이 흔들렸다. 조심해.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겨우 균형을 잡았다. 미안해요, 이모.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서연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칠 수 있어. 그것도 책임감의 일부야. 지우는 더 조심스럽게 창문을 닦았다. 하지만 팔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힘을 줄 수 없었다. 유리에 자국이 남았다. 다시 해. 서연이 지적했다. 하지만 이모 너무 피곤해요. 팔이 아파요. 아프다는 건 네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뜻이야. 나는 내 나이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 불평도 하지 않았고.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다시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팔이 떨렸지만 계속했다. 서연 이모를 기쁘게 해야 했다. 그래야 아빠가 행복할 테니까. 밤 11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다. 지우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팔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깨는 불에 타는 것처럼 뜨거웠다. 엄마 손 지우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엄마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날 이해해줬을 텐데. 하지만 엄마는 없었다. 엄마는 하늘에 있었고 지우는 혼자였다. 서연 이모와 끝없는 청소 목록과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벽함의 기준과 함께. 수요일 아침 지우는 일어날 수 없었다. 몸이 너무 무거웠고 팔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지우야, 왜 아직도 침대에 있어? 서연이 방문을 열며 물었다. 이모 아파요. 팔이 너무 아파요. 서연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과장하지 마. 좀 피곤한 거겠지. 일어나서 준비해. 학교 늦겠어. 정말이에요, 이모. 아파요. 지우야.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책임감 있는 아이는 변명을 만들지 않아. 일어나. 지우는 울음을 참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팔이 움직일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서연 이모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체육 시간, 지우는 공을 던질 수 없었다.
팔이 너무 아파서 들어올릴 수조차 없었다. 지우야, 괜찮아? 체육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선생님, 괜찮아요. 지우는 거짓말을 했다. 서연 이모가 알면 더 화를 낼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알아챘다. 지우야, 보건실에 가보렴. 보건 선생님이 지우의 팔을 살펴보았다. 아이즌, 과로로 인한 근육통 같은데. 얘야, 집에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아무것도요. 지우는 빠르게 대답했다. 정말? 이 나이에 이런 근육통은 흔하지 않아. 정말 괜찮아요. 그냥 제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보건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파스를 붙여줄게. 그리고 며칠은 팔을 쉬게 해야 해.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쉴 수 없다는 것을. 집에 가면 또 끝없는 청소 목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틀 후면 아빠가 돌아온다. 그때까지 집은 완벽해야 한다. 서연 이모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목요일은 지우에게 악몽 같은 하루였다. 서연은 아빠가 내일 돌아온다는 소식에 더욱 완벽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부터 지우를 깨웠다. 오늘은 대청소를 해야 해. 서연이 말했다. 네 아빠가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봐야 하니까. 지우의 팔은 여전히 아팠다. 보건실에서 받은 파스가 조금 도움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피로는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이모에게 말할 수 없었다. 지난번에 아프다고 했을 때 과장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으니까. 이모, 학교는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학교 안 가도 돼. 내가 선생님께 아프다고 말씀드릴게. 서연이 휴대폰을 들며 말했다. 집이 더 중요해. 지우는 학교를 빠지는 게 처음이었다.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다. 학교는 유일한 탈출구였는데 그마저 빼앗긴 기분이었다. 아침 8시부터 청소가 시작됐다. 먼저 거실의 모든 가구를 옮기고 뒤를 닦아야 했다. 무거운 소파 쿠션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팔이 비명을 질렀다. 대여 빨리 해. 서연이 소파 뒤에서 먼지를 발견하며 말했다. 여기 봐. 이게 뭐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돼. 미안해요, 이모. 지우는 걸레를 들고 소파 뒤를 닦기 시작했다. 좁은 공간에 손을 뻗는 게 고통스러웠다. 거실이 끝나자 주방이었다. 모든 그릇과 컵을 꺼내서 찬장을 닦고 다시 완벽하게 정리해야 했다. 지우의 작은 손으로는 큰 접시들이 너무 무거웠다. 하나를 떨어뜨릴 뻔했다. 조심해. 서연이 소리쳤다. 그게 얼마나 비싼 그릇인지 알아? 알아요, 이모. 조심할게요. 지우의 손이 떨렸다.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하지만 서연은 천천히 하면 언제 끝나냐고 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제대로 된 식사는 없었다. 서연이 김밥 몇 조각을 건넸다. 빨리 먹고 다시 시작해. 아직 침실들이 남았어. 지우는 김밥을 급하게 삼켰다. 맛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 오후에는 침실들을 청소했다. 서연과 아빠의 방 그리고 게스트룸, 큰 침대 시트를 갈아 끼우는 것은 7살 아이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시트가 너무 크고 무거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서연이 지우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배아스, 이렇게 하는 거야. 서연은 빠르고 정확하게 시트를 갈았다. 완벽한 병원식 모서리. 이제 내가 해봐. 지우는 다시 시도했다. 하지만 팔에 힘이 없었다. 시트가 계속 풀렸다. 왜 이렇게 서툴러? 서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재입중 좀 해. 미안해요, 이모. 다시 해볼게요. 1시간 후 지우는 마침내 그럭저럭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연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었다. 저녁 6시 베란다 청소가 남아있었다. 큰 화분들을 옮기고 바닥을 닦고 난간을 닦아야 했다. 지우는 화분을 들어 올리려다 손을 미끄러뜨렸다. 지난번처럼 흙이 쏟아졌다. 또 서연의 목소리가 얼어붙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해? 주의를 기울이라고. 미안해요, 이모. 제가 팔이 아파서. 팔이 아프다는 핑계는 그만해. 서연이 소리쳤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내 나이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 울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넌 왜 이렇게 약하니?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흙을 다시 모았다. 손이 떨렸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리고 울음 그만 흘려.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드라마틱하게 굴지 마. 밤 10시가 되어서야 모든 청소가 끝났다. 지우는 거실 소파에 쓰러졌다. 발도 다리도 온몸이 아팠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서연이 집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하,
이제 완벽해. 내일 네 아빠가 오면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실 거야. 이모, 지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주방에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자, 마시고 씻고 자. 내일은 중요한 날이야. 지우는 물을 마셨다. 목이 메말라 있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물도 마시지 못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지우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 아빠가 온다. 그 생각만으로 조금 위안이 되었다. 아빠가 오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빠가 정말 알아챌까?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챌까? 아니면 서연 이모처럼 과장이라고 생각할까? 금요일 아침 지우는 학교에 갔다. 서연은 아빠가 오기 전에 정상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우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팔이 너무 아파서 연필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지우야, 괜찮아? 담임 김 선생님이 다가와 물었다. 네, 선생님. 지우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팔에 무슨 일 있니? 어제도 학교 안 왔고.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김 선생님은 지우의 팔을 자세히 보았다. 이거 병원에 가봤니? 아니요. 괜찮아요, 선생님. 선생님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알았어요. 하지만 팔이 계속 아프면 꼭 말해야 해. 알겠지? 네, 선생님. 쉬는 시간에 친구 수진이 다가왔다. 지우야, 내 생일 파티 못 온다며. 너무 아쉬워. 미안해, 수진아. 집에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그냥 아빠가 출장에서 돌아오셔서. 그럼 다음에 놀자. 너 요즘 좀 이상해. 괜찮아? 응, 괜찮아. 지우는 또 거짓말을 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누가 믿어줄까? 서연 이모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었다. 아름답고 우아하고 사교계에서 존경받는 사람. 누가 그녀가 7살 아이에게 과도한 일을 시킨다고 믿겠는가?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이미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빠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었다. 지우야, 빨리 방 정리하고 와서 도와줘. 식탁 세팅해야 해.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갔다. 방은 이미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어제의 대청소 덕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했다. 저녁 유밤시 문이 열렸다. 다녀왔습니다. 아빠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지우가 현관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팔이 아파서 아빠를 제대로 안을 수조차 없었다. 우리 공주님 잘 지냈어? 민준이 지우를 안아 올렸다. 아빠가 선물 가져왔어. 정말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당연하지. 싱가포르에서 네가 좋아할 만한 걸 샀어. 서연이 우아하게 다가왔다. 여보, 잘 다녀오셨어요. 저녁 준비됐어요. 고마워요, 여보. 민준이 서연에게 입맞춤했다.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평소처럼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지우가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 책임감 있게 행동했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이게 평소라고? 저녁 식사는 따뜻했다. 아빠가 있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서연도 부드럽게 웃었고 지우도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지우야, 학교는 어때? 아빠가 물었다. 야, 그거 좋아요, 아빠. 공부는 잘하고 있고? 그래서 옷에 착하네, 우리 딸. 민준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지우가 움찔하는 걸 알아챘다. 왜? 아픈 데 있어? 네. 아니요, 아바. 괜찮아요. 지우는 빠르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뭔가 이상한 게 보였다. 딸이 평소와 달랐다. 더 조용했고 더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지쳐 보였다. 여보, 지우 건강은 괜찮죠? 민준이 서연에게 물었다. 물론이죠. 아주 건강해요. 서연이 대답했다. 요즘 부쩍 자랐어요. 책임감도 많이 생겼고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 시간이었다. 지우는 자동으로 일어나 접시를 모으기 시작했다. 지우야, 오늘은 아빠가 할게. 민준이 말했다. 아니요, 아빠. 제가 할게요. 제 일이에요. 지우가 빠르게 대답했다. 서연 이모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도 오늘은 아빠가 제가 할게요. 지우의 목소리가 거의 공황에 가까웠다. 만약 안 하면 서연 이모가 나중에 화를 낼 것이다. 민준은 이상하다고 느꼈다. 알았어, 공주님. 그럼 아빠가 도와줄게.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민준은 지우의 작은 손을 보았다. 거칠었다. 7살 아이의 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칠었다. 그리고 팔에 빨간 자국들이 있었다. 지우야, 이거 뭐야? 민준이 팔에 자국을 가리켰다. 나 이거요? 지우가 당황했다. 학교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졌어? 병원에는 갔어? 아니요. 괜찮아요, 아빠. 민주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지우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멈췄다. 대신 주말에 시간을 내서 딸과 제대로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토요일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시차 적응이 아직 덜 됐다. 거실로 나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지우가 이미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아침 집 없이 좀 지우야, 뭐 하는 거야? 민준이 다가갔다. 아, 아빠! 지우가 깜짝 놀라 걸레를 떨어뜨렸다. 깨우려고 했어요. 이렇게 일찍 왜 청소를 해? 주말인데 이모가 아침마다 하라고 했어요. 지우가 작게 말했다. 매일 아침? 민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서연이 침실에서 나왔다. 여보 깨셨어요. 지우가 소음 만들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민준이 지우를 보았다. 지우가 매일 아침 청소를 한다고요? 네, 당연하죠. 서연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책임감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우는 아직 7살이잖아요. 7살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나이에 맞는 일만 시키고 있어요. 민주는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서연은 아이 교육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은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았다. 반박할 입장이 아니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주말에는 좀 쉬게 해주는 게 어때요? 잘 물론이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서연이 지우에게 말했다. 지우야, 청소는 나중에 하고 아빠랑 시간 보내렴. 하지만 지우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나중에는 결국 오늘 아내를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민주는 지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공주님 뭐 하고 싶어? 공원 갈까? 아니면 영화 볼까? 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아바? 당연하지. 하지만 서연이 끼어들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오후에 온다고 했거든요. 지우가 집을 정리해야 해요. 제 친구들이 온다고요? 민준이 놀라 물었다. 저는 처음 듣는데요. 어제 확정됐어요. 깜빡했네요. 중요한 모임이에요. 여보도 참석해야 하고요. 민준은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서연의 사교 모임은 그의 사업에도 도움이 되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은 꼭 지우랑 시간 보낼게요. 그럼 좋아요. 서연이 지우에게 눈짓했다. 지우야, 방 정리부터 시작하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갔다. 민주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어깨가 처져 있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도착했다. 서연의 사교계 친구들이었다. 우아한 여성들이 펜트하우스를 칭찬했다. 서연 씨, 집이 정말 완벽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해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규칙과 책임감이죠. 그리고 지우가 많이 도와줘요. 와, 의붓딸을 정말 잘 가르치셨네요. 지우는 자기 방에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손님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지만 지우는 목이 말랐다.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갔다. 복도를 지나다가 서연과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다.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그 아이 엄마가 있었던 집에서. 이해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확고하게 해야 해요. 규칙을 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그래야 아이가 제대로 자라죠. 지우는 순종적인 편인가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울고불고 난리였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했어요. 이게 다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걸. 친구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대단해요, 서연 씨.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울고불고 난리. 자신은 조용히 울었다. 큰 소리로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모는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지우는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앉아 무릎을 껴안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떠났다. 민주는 피곤해 보였다. 사교 모임은 그에게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다. 지우야, 저녁 먹자. 서연이 불렀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민주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서연은 내일 일정을 체크했고 지우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고 갚아.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응? 내일 정말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어요? 물론이지, 공주님. 약속해.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이 지우의 방에 들어왔다. 지우야, 내일 아빠랑 놀기 전에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이모? 일요일이니까 방 대청소를 해야지. 그리고 빨래도 개야 하고. 하지만 아빠랑 놀기 전에 끝내면 돼.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일요일 아침 지우는 새벽 6시에 일어났다. 서연이 준 체크리스트는 평소보다 더 길었다. 방 청소, 빨래 개기, 욕실 청소, 책장 정리, 장난감 정리, 신발장 정리.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 팔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다. 지난주에 피로가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또다시 무리하고 있었다. 10시가 되었을 때 아직 반도 끝나지 않았다. 지우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아빠와의 약속 시간은 9시였다. 9시가 되었지만 지우는 아직 빨래를 개고 있었다. 큰 타월들이 너무 컸다. 제대로 개지지 않았다. 지우야. 민준이 방문을 두드렸다. 준비됐어? 아빠. 미안해요. 조금만 더요. 민준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바닥에는 빨래 더미가 있었고 지우는 그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땀이 흐르고 있었다. 이게 무슨... 민준이 놀라 물었다. 지우야, 이걸 네가 다 하는 거야? 네, 아빠. 금방 끝나요. 왜 이렇게 많아? 이모가 일요일에는 방 대청소를 하라고 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마이주? 네, 서연씨. 민준이 큰 소리로 불렀다. 서연이 복도에서 나타났다. 왜 그러세요?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준이 방을 가리켰다. 7살 아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합니까? 책임감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과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당신이 어렸을 때 얘기는 그만.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우는 지우예요. 당신이 아니고. 여보, 진정하세요. 손님들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 손님? 무슨 손님? 으시력시 이티 쪼기에서 민준이 되물었다. 아래층 사람들이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지우야, 아빠랑 거실로 나가자. 하지만 빨래가 됐어. 나중에 아빠가 할게. 거실에서 민준은 지우를 소파에 앉혔다. 지우야,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 이모가 내게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키니? 지우는 망설였다. 서연 이모가 화낼 것이 분명했다. 괜찮아, 공주님. 아빠한테는 뭐든 말해도 돼. 매일 아침에 청소를 해요. 침대 정리하고, 책상 정리하고, 욕실 정리하고,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도 청소해요. 거실도 주방도 베란다도. 매일? 네. 주말에도? 네. 주말에는 더 많아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숙제는 언제 해? 청소 끝나고요. 밤에. 몇 시야니? 보통 11시나 12시요. 어머. 민준이 충격을 받았다. 7살 아이가 밤 12시에 자. 서연이 끼어들었다. 과장하지 마세요, 지우야. 그렇게 늦지 않아요. 과장이 아니에요. 지우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이에요. 매일 그래요. 지우야, 네가 지금... 그리고 팔이 아파요. 지우가 울기 시작했다. 매일매일 아파요. 하지만 이모는 안 믿어요. 과장한다고 해요. 민준이 지우의 팔을 살펴보았다. 빨갛게 부어 있었고 멍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청소하다가 너무 무거운 거 들어서요. 병원에는 갔어? 아니요. 이모가 괜찮다고 했어요. 민준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게 괜찮아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서연이 당황했다. 지우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어요. 지우가 울먹였다. 여러 번 말했어요. 근데 이모가 과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네가 드라마틱하게 구는 줄 알았어. 서연이 변명했다. 드라마틱. 민준의 목소리가 얼어붙었다. 7살 아이가 통증을 호소하는 게 드라마틱합니까? 여보, 저는 지우를 위해서. 민준이 일어섰다. 이게 지우를 위한 겁니까? 내 딸이 매일 밤 12시까지 청소하고 팔이 부어오를 때까지 일하고 그게 지우를 위한 겁니까? 저는 그녀를 강하게 만들려고. 강하게? 민준이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지우는 강할 필요가 없어요. 지우는 사랑받아야 해요. 7살 아이답게 놀아야 해요. 여보, 진정하라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가 어떻게 진정합니까?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 나는 해외에서 일이나 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울면서 아빠의 품에 안겼다. 아빠, 괜찮아, 공주님. 이제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민준은 지우를 꼭 안고 결심했다. 뭔가 변해야 했다. 당장 그날 오후 민준은 지우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과였다. 의사는 지우의 팔을 자세히 검사했다. 이건 과로로 인한 근육 염좌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7살 아이에게는 매우 드문 증상이에요.
성인 노동자들에게나 보이는 것인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민준이 물었다. 일단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간은 무거운 것을 들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하면 안 됩니다. 물리치료도 필요하고요. 의사가 지우를 바라보았다. 얘야, 집에서 무슨 일을 했니? 지우는 아빠를 쳐다보았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도 돼, 공주님. 청소요. 매일 청소했어요. 어떤 종류의 청소? 바닥 닦고 빨래 개고 화분 옮기고 가구 닦고. 의사의 표정이 더 심각해졌다. 매일 그런 일을 했다고요? 네코 의사가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버님, 잠시 따로 얘기 좀 하시죠. 진료실 밖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아동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킨 케이스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법적으로요? 네, 물론 학대는 아니지만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가사 노동입니다. 심리적 영향도 걱정되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명함을 건넸다. 아동 심리 상담사를 추천합니다. 지우 양의 정서적 상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준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공주님. 아빠가 몰랐어. 괜찮아요, 아빠.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빠가 더 자주 집에 있었어야 했어. 네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어야 했어. 아빠는 일해야 했잖아요. 일보다 네가 더 중요해. 민준이 지우를 바라보았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해.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어떻게 됐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육 염좌래요. 2주간 절대 휴식이래요. 민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리우스가 몇 번이나 아프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과장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당신 어머니는 지금 여기 없어요. 민준이 소리쳤다. 치우는 당신이 아니에요. 다른 아이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했어요. 좋은 어머니는 아이를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민준의 말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다음 주 민준은 회사에 휴가를 냈다. 치우와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의사가 추천한 가족 상담사를 찾아갔다. 상담실은 따뜻하고 편안했다. 박 선생님이라는 중년의 여성 상담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지우야. 박 선생님이 지우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첫 상담 시간 동안 박 선생님은 주로 지우와 대화했다. 지우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다. 이모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지우가 말했다. 그냥 저를 좋은 아이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하는 좋은 아이는 뭐야? 박 선생님이 물었다. 책임감 있고 청소 잘하고 완벽한 아이요. 그게 좋은 아이의 전부일까?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니에요? 아니야. 좋은 아이는 친절하고 정직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아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박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7살 아이답게 놀 줄 아는 아이지. 저는 놀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야, 지우야. 내 나이에는 놀이가 가장 중요한 일이야. 두 번째 상담에서는 민준이 들어왔다. 박 선생님은 그에게 질문했다. 지우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따뜻하고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지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죠. 지우가 어머니를 잃은 후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저는 민준이 목이 메었다. 도망쳤습니다. 일에 빠져들었어요. 집에 있으면 아내가 생각나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 공백을 서연 씨가 채우려고 했군요. 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서연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박 선생님이 설명했다. 그녀 자신이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아이는 다르고 특히 지우처럼 상실을 경험한 아이에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상담에는 서연도 참석했다. 그녀는 명백히 불편해했다. 서연 씨 어린 시절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 선생님이 물었다. 저는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규율과 책임을 강조하셨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게 우리 집 좌우명이었죠. 그 방법이 당신에게는 효과가 있었나요?
네, 저는 강한 여성이 되었어요. 성공했고 독립적이에요. 하지만 행복하신가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 선생님의 질문은 그녀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저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완벽을 추구했어요. 행복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우에게도 같은 길을 걷게 하려고 했군요. 저는 그녀를 준비시키려고 했어요. 세상은 가혹하니까. 하지만 세상보다 먼저 집이 가혹하면 아이는 어디서 안전함을 느낄까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충분해요. 이제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박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네 번째 상담에서 세 사람이 함께 앉았다. 박 선생님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우는 7살입니다. 이 나이의 아이들은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간단한 집안일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장난감 정리, 침대 대충 정리, 자기가 쓴 그릇 가져다 주기 정도죠. 그게 다예요? 서연이 놀라 물었다. 네, 그 이상은 과도합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배우고 학교 공부를 하고 충분히 자야 해요. 그럼 저는 지우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네요. 네, 하지만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상담은 계속됐다. 매주 한 번씩. 그들은 만나서 이야기했다. 서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 완벽주의,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안아주신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서연이 고백했다. 칭찬도 거의 못 들었어요. 항상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당신도 같은 방법을 사용한 거군요. 다른 방법을 몰랐어요. 이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우에게 사과할 수 있어요. 5번째 상담 후 서연은 지우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상담실 정원에 있었다. 지우야. 서연이 무릎을 꿇고 지우의 눈높이에 맞췄다. 이모가 미안해.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모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이모는 그게 너를 강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어.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한 아이야. 이모, 너는 엄마를 잃고도 계속 살아왔잖아. 그게 얼마나 용감한 건지 이모는 이제야 알았어. 미안해, 지우야. 정말 미안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미안해요, 이모. 제가 더 잘하지 못해서. 아니야, 지우야. 서연이 처음으로 지우를 안았다. 네 잘못이 아니야, 전혀. 이모 잘못이야. 둘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민주는 가족 회의를 열었다. 우리 세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하자. 민준이 말했다. 새로운 규칙,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규칙이요? 지우가 물었다. 첫째, 지우는 하루에 10분만 집안일을 한다. 자기 장난감 정리나 자기 방 대충 정리, 그게 전부야. 정말요? 정말이야. 둘째, 저녁 8시 반은 지우 시간이다. 숙제하고 놀고 아빠나 이모랑 시간 보내는 거. 9시에는 자기 준비, 9시 반에는 잔다거나 나와. 지우의 눈이 커졌다마. 셋째, 민준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우리 모두 서로의 감정을 존중한다. 아프면 말하고 힘들면 말하고 화나면 건강하게 표현한다.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넷째, 민준이 미소 지었다. 주말은 가족 시간이다. 함께 놀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 청소는 우리 모두 같이 조금씩 한다. 정말요, 아빠? 지우가 밝게 웃었다. 정말이야, 공주님.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9시 반에 잠자리에 들었다. 민준과 서연이 함께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빠, 이모. 잠들기 전 지우가 말했다.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공주님. 민준이 대답했다. 이모도 너를 사랑해. 지우야. 서연이 지우의 이마에 키스했다. 처음이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팔은 아직 조금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한 달이 지났다. 펜트하우스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다. 여전히 아름답고 깨끗했지만 이제는 따뜻함도 느껴졌다. 토요일 아침 지우는 8시에 일어났다. 서두르지 않았다. 거실로 나가니 아빠와 서연 이모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 공주님. 민준이 환하게 웃었다. 좋은 아침이야, 지우야. 서연도 미소 지었다. 예전처럼 완벽한 미소가 아니라 진짜 미소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우가 식탁으로 달려갔다. 아침 식사는 팬케이크였다. 서연이 처음으로 만들어 본 것이었다. 모양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맛있었다. 이모, 맛있어요. 지우가 한 입 베어 물며 말했다. 정말?
첫 시도치고는 괜찮네.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사랑으로 만든 거니까. 박 선생님의 상담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 서연은 개인 상담도 받고 있었다. 자신의 과거 완벽주의,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있었다. 제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느 날 서연이 상담 시간에 말했다. 처음으로 제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박 선생님이 물었다. 어머니는 놀라셨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표현하는 법을 몰랐다고, 당신도 그렇게 자랐다고 하셨어요.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양육 방식이네요. 네, 하지만 저는 그 고리를 끊고 싶어요. 지우에게는 다른 어린 시절을 주고 싶어요. 이미 하고 계세요.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것만으로도 큰 발걸음이에요. 집에서 변화는 계속되었다. 이제 청소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짧은 활동이 되었다. 토요일 오전 30분, 각자 자기 영역을 담당했다. 지우야, 네 장난감 정리만 하면 돼, 서연이 말했다. 네, 이모. 지우가 장난감을 정리하는 동안 민주는 거실을 청소하고 서연은 주방을 정리했다. 30분 후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뭐 할까? 지우가 물었다. 공원 갈까? 민준이 제안했다. 좋아요. 한강공원은 사람들로 붐볐다. 가족들이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산책했다. 민준과 서연은 지우가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렇게 웃는 모습 오랜만이네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게요. 예전 지우가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그 미소를 빼앗았었죠. 서연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다. 과거는 과거예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변하고 있어요. 서연도 변화하고 있었다. 천천히, 조금씩 그녀는 지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청소가 아닌 진짜 시간을. 어느 수요일 오후 서연은 지우를 미술관에 데려갔다. 국립현대미술관이었다. 와, 예뻐요. 지우가 큰 그림 앞에서 감탄했다. 그렇지, 이모도 내 나이 때 미술을 좋아했어.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미술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하셨어. 그럼 그만뒀어요? 응.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쉬워. 좋아하는 걸 계속했어야 했는데. 이모, 지금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서연은 지우를 바라보았다. 7살 아이의 순수한 논리였지만 깊은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다음 주부터 서연은 수채화 클래스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완벽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점차 즐기기 시작했다. 이모, 그림 그리는 거 재밌어요? 어느 날 지우가 물었다. 응, 재밌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우고 있어. 저도 그림 그리고 싶어요. 아, 그럼 같이 그릴까? 그날 오후 둘은 거실 바닥에 큰 종이를 펴고 함께 그림을 그렸다. 물감이 여기저기 튀고 손이 더러워졌지만 둘 다 웃었다. 이모, 이거 봐요. 무지개예요. 예쁘다, 지우야. 너 정말 재능 있어. 이모, 그림도 예뻐요. 이 나비 좀 봐요.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엉망이었다.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지우와 서연이 물감투성이가 되어 행복하게 웃고 있었으니까. 우리 예술가들 무슨 작품 만들고 있어? 아빠, 같이 해요. 지우가 손을 뻗었다. 민준도 합류했다. 세 사람은 큰 종이에 함께 그림을 그렸다. 가족 초상화였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랑이 담겨 있었다. 학교에서도 지우는 변화했다. 예전보다 밝아졌고 친구들과 더 잘 어울렸다. 김 선생님이 알아챘다. 지우야, 요즘 정말 밝아졌구나. 네, 선생님. 이제 집에서 놀 시간이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선생님도 걱정했었어. 이제 괜찮아요. 이모랑 아빠가 저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김 선생님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뭔가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지우의 방이 좀 지저분한 걸 보고 예전 습관이 나왔다. 지우야, 아이 방 좀 봐. 너무 지저분하잖아. 지우는 움찔했다. 예전 기억이 떠올랐다. 서연은 즉시 자신을 바로잡았다. 미안, 지우야. 이모가 또 그랬네. 천천히 정리하면 돼. 이모가 도와줄까? 정말요? 같이 하자. 둘은 함께 방을 정리했다. 이번에는 명령이 아니라 협력이었다. 서연은 지우에게 물건을 어디에 두고 싶은지 물었고 지우의 의견을 존중했다. 이모, 이 인형들은 크기 순서가 아니라 색깔 순서로 놓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하렴. 정말요? 예전에는 크기 순서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모가 틀렸어. 내 방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아. 지우는 활짝 웃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다. 민준도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 자신의 역할을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출장을 줄이고 싶습니다. 민준이 상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동남아시아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지 않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상사는 놀랐지만 이해했다. 가족이 우선이지. 알겠네. 조정해보지. 그 결과 민주는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해외에 나갔다. 나머지 시간은 서울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왔다. 아빠, 지우가 매일 저녁 민준을 맞이했다. 우리 공주님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요.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A+ 받았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저녁 식사는 이제 진짜 가족 시간이 되었다. 세 사람은 하루에 있었던 일을 나눴다.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했다.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민준이 말했다. 뭔데요, 아빠? 신입사원이 커피를 쏟았는데 제 노트북에. 헐, 지우가 놀라 입을 벌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괜찮다고 했지. 실수는 누구나 하니까.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텐데. 민준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한테서 배웠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저도 당신한테서 배웠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둘 다한테 배웠어요. 지우가 끼어들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2달째 되던 날, 박 선생님은 상담을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여러분은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박 선생님이 말했다. 이제 스스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서연이 물었다. 네,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걸 건강하게 해결하는 법을 알아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준이 감사를 표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저는 길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지우가 박 선생님께 그림을 건넸다. 이거 선생님 드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박 선생님이 그림을 펼쳤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우리 가족이에요. 선생님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됐어요. 박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지우야. 이 그림 소중히 간직할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지우야, 이모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뭐예요 이모? 내 엄마 하늘씨 사진들 다시 꺼내놓는 게 어때? 이모가 치워버린 것들. 지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이모가 틀렸어. 내 엄마는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야. 그걸 숨길 필요 없어. 하지만 이모가 슬프지 않을까요? 서연이 지우를 안았다. 아니야. 오히려 네 엄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네가 이야기해줄래? 그날 밤 지우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엄마가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어떻게 팬케이크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웃었는지. 서연은 조용히 듣고 민준은 때때로 추억을 덧붙였다.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민준이 말했다. 지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도 이모가 날 사랑하는 거 보고 기뻐할 거예요. 지우가 말했다. 서연은 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3달이 지났다. 봄이 완전히 찾아왔고 강남의 거리는 벚꽃으로 가득했다. 지우의 8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야, 올해는 어떤 파티를 하고 싶어? 어느 토요일 아침 민준이 물었다. 정말 파티해도 돼요? 지우가 놀라 물었다. 작년에는 파티가 없었다. 서연 이모가 사치스럽다고 했었다. 당연하지.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내 특별한 날이잖아. 친구들 다 초대하자. 와, 지우가 기쁨에 넘쳐 뛰어올랐다. 진짜요? 진짜야. 어디서 하고 싶어? 롯데월드? 에버랜드? 지우는 잠시 생각했다. 집에서 하고 싶어요. 집에서? 서연이 놀라 물었다. 네, 친구들한테 우리 집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지우가 수줍게 웃었다. 이모랑 아빠랑 같이 준비하고 싶어요. 민준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다음 주 동안 세 사람은 함께 파티를 준비했다. 지우가 초대장을 만들고 서연이 장식을 쇼핑하고 민준이 케이크를 주문했다고. 이모, 이 풍선 예쁘지 않아요? 지우가 핑크색 풍선을 들고 물었다. 예쁘다. 이것도 사자.
그리고 이 꽃 장식도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당지임에 스프생서일 때 맞춰지 않으니까 내 생일은 특별하니까. 서연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모가 작년에 못해준 거 다 만회할 거야. 이모 괜찮아요. 작년 일은 이제 괜찮아요. 아니야 지우야. 이모는 내게 빚진 게 많아. 그리고 서연이 무릎을 꿇고 지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이모가 내게 고마워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뭐가 고마운데요? 네가 이모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서, 네가 이모를 용서해줘서. 지우가 서연을 안았다. 아이모 사랑해요. 이모도 사랑해 지우야. 생일 당일 펜트하우스는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핑크와 보라색 풍선들, 반짝이는 배너, 그리고 큰 케이크.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와 지우야, 내 집 진짜 예쁘다. 그리고 넓어. 지우는 자랑스럽게 친구들을 안내했다. 예전에는 친구를 집에 초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항상 집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파티는 즐거웠다.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민준과 서연은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지우 어머니, 지우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수진의 엄마가 말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저는 지우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계모예요.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친어머니 같으세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예전에는 그 말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칭찬처럼 들렸다. 고맙습니다. 저도 지우를 친딸처럼 사랑해요.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되었다. 모두가 생일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우의 생일 축하합니다. 지우는 초를 불기 전에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초를 껐다. 무슨 소원 빌었어? 친구들이 물었다. 비밀이에요. 지우가 웃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파티가 끝나고 친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저분했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최고의 생일이었어요. 지우가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말했다. 정말? 민준이 물었다. 네. 친구들도 재밌어 했고 케이크도 맛있었고 그리고 지우가 민준과 서연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함께 준비해서 더 특별했어요. 우리도 즐거웠어. 공주님, 민준이 지우를 안았다. 이모도 정말 재밌었어. 서연이 지우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하자. 그날 밤 지우를 재운 후 민준과 서연은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믿어지지 않아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이 변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변화는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은 해냈어요. 지우가 도와줬어요. 그 아이는 저보다 훨씬 더 용서를 잘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우리보다 순수하죠. 저는 여전히 가끔 예전 습관이 나와요. 서연이 고백했다. 완벽을 추구하려는 충동이. 그건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그걸 알아채고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당신도 변했어요. 서연이 민준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일만 생각했잖아요. 지우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민준이 미소 지었다. 집에 있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다음 주 월요일, 지우의 학교에서 학부모 면담이 있었다. 민준과 서연이 함께 갔다. 지우는 정말 놀라운 발전을 보였어요. 김 선생님이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반에서 가장 밝은 아이 중 하나예요. 정말요? 서연이 기쁘게 물었다. 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수업 참여도 적극적이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여요. 다행이네요.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특히 미술에 재능이 있어요. 최근에 그린 가족 그림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김 선생님이 그림을 꺼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배경에는 큰 집과 벚꽃나무가 있었다. 제목이 내 가족이에요. 김 선생님이 설명했다. 지우가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했던 말이 인상 깊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완벽한 집을 가지고 싶었는데 이제는 완벽한 집보다 따뜻한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대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지우가 그렇게 말했어요? No. 반 아이들도 모두 감동했어요. 학교를 나서면서 서연이 민준의 팔을 잡았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민준이 발표를 했다. 가족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뭔데요, 아바?
지우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다음 달에 우리 가족 여행을 갈 거예요. 정말요? 지우가 뛰어올랐다. 어디로요? 제주도. 3박 4일. 에서 마음속에서 스케우스트리스와 바다다. 지우가 흥분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 때문에 전화 안 받을 거예요. 민준이 서연을 보며 말했다. 온전히 가족만의 시간이에요. 그건 좋아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저도 수채화 도구 가져갈게요. 해변에서 그림 그리고 싶어요. 저도 모래성 만들고 싶어요. 지우가 말했다. 그럼 다 같이 만들자. 민준이 제안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모래성. 세 사람은 웃으며 안아주었다. 한 달 후 제주도의 해변에서 세 사람은 정말로 거대한 모래성을 만들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았다. 한쪽이 무너지고 탑이 삐뚤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모 여기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요. 이모가 간다. 아빠 조개 껍질 더 주워와요. 알았어 공주님. 해가 지기 시작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세 사람은 완성된 모래성. 앞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예쁘다. 지우가 감탄했다. 정말 예쁘네. 서연이 동의했다. 사진 찍을까? 민준이 카메라를 꺼냈다. 세 사람은 모래성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웃는 얼굴들. 진짜 웃음. 진짜 행복.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지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팔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마음도 가벼웠다. 행복했다. 지우야 잘 준비됐어? 서연이 방에 들어왔다. 갔네 이모. 오늘 재밌었어? 대준이 최고였어요. 서연이 지우의 옆에 앉았다. 지우야 이모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어디 고마워. 뭐가요? 이모에게 기회를 줘서. 이모는 처음에 정말 서툴렀어. 너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 하지만 너는 이모를 용서해주고 이모가 배울 수 있게 해줬어. 이모 괜찮아요. 이제 이모는 최고의 이모예요. 정말? 대준이 저를 사랑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제 말을 들어줘요. 그게 최고의 이모예요. 서연은 지우를 꼭 안았다. 이모도 너를 사랑해 지우야. 정말 많이. 저도 사랑해요 이모. 그날 밤 지우는 행복한 꿈을 꾸었다. 엄마 하늘이 나타나서 말했다. 잘했어 지우야. 정말 잘했어. 엄마는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서연 이모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기뻐. 너는 두 명의 엄마에게 사랑받는 행운아야. 꿈에서 깬 지우는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프지 않은 행복한 하루 거실에서 민준과 서연은 커피를 마시며 지우가 자는 방을 바라보았다. 우리 정말 먼 길을 왔네요. 서연이 말했다. 이모 그러게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셋이 함께니까요. 그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고 해변을 산책하고 조개 껍질을 주웠다. 작은 일상들이었지만 그 안에 큰 사랑이 담겨 있었다. 몇 달 후 서울로 돌아와서 세 사람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은 가족 이야기 시간이었다. 각자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나눴다. 이번 주에는 학교에서 미술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우리 딸 최고야. 민준이 환호했다. 저는 수채화 전시회 작품을 출품했어요. 그 서연이 말했다. 떨렸지만 재밌었어요. 이모 멋있어요. 지우가 박수를 쳤다. 저는 이번 주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매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 감동이에요. 지우가 웃었다. 그들은 안아주고 웃었다. 1년이 지났다. 지우는 이제 8살 반이 되었다. 건강했고 행복했고 사랑받았다. 팔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마음의 상처도 아물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지우는 일기를 썼다. 1년 전 나는 매일 아팠다. 팔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다. 아빠와 이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완벽할 필요 없다는 걸 배웠다. 그냥 나답게 있으면 된다는 것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노력하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 지우는 일기를 덮고 거실로 나갔다. 아빠와 이모가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공주님 오늘 뭐 할까? 같이 공원 갈래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림 그리고 그냥 함께 있어요. 완벽한 계획이네. 민준이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 가자. 서연이 손을 내밀었담세.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밖은 화창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으니까.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족,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었다. 핌 데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우와 그녀의 가족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완벽함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변화하고자 하는 용기가 있다면 모든 관계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요. 매일 저희는 이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삶의 복잡함과 인간의 감정을 탐구하는 이야기들이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비슷하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의 특별 재생 목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